우리나라 말로는 딱히 대응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영어 그대로 있습니다. 해치 또는 해칭 이렇게 있습니다. 단축키는 H. 해치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지정된 영역에 패턴이요. 무늬 표시하는 겁니다. 또는 더 정확하게는 단면의 재질 표시하는 명령어가 해치입니다. 단면이란 이야기는 어떤 물체를 이렇게 끊었을 때, 잘랐을 때 그 자른 면을 단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컵이 있어요. 컵을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 컵에 대한 단면이 나오고 여기 공간이 나오겠죠. 그럼 이 잘린 면에 대해서 여기는 종이입니다. 여기는 나무입니다. 여기는 뭐 콘크리트입니다. 여기는 철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 여기는 자른 면이구나, 아 여기는 철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나무구나, 여기는 콘크리트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해치는 설계용어로 이야기하면 단면의 재질을 또는 질감을 표시하는 명령어가 해치입니다. 가볍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골뱅이 1000, 1000. 자,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자, 해치라는 명령을 실행하면은요, 자, 이렇게 여기에 제일 먼저 픽 인터널 포인트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부 경계점을 찍어주세요 라고 물어봐요. 마우스로 갖다 대면 미리 보기가 돼요. 자, 제일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 픽 포인트와 셀렉트로 경계를 선택해요. 이 두 가지가 경계 선택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파랗게 바뀝니다. 경계를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늬를 지정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무늬들이 있네요. 무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앵글 보이시죠? 얘가 각도, 그 아래가 크기입니다. 스케일. 크기 지정하고 마지막으로 클로즈. 그러면 이렇게 패턴, 다시 말해서 무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해치 여기 보면 셀렉트 있죠. 셀렉트를 누른 다음에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해치 들어갑니다. 셀렉트로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물정자를 그려봤어요. 이렇게요. 자, 다시 해치, 셀렉트,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쪽에는 잘 들어갔는데 여긴 다 깨져버렸죠. 그죠?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이 부분도 다 경계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에러가 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에러 나는 경우도 한번 해보시죠. 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열려있는 경우. 자, 해치 선택해 봤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에러 나겠죠. 다음 해치. 자, 픽 포인트로 제가 클릭했습니다. 이런 메시지 떠요. 어딘가 열려 있답니다. 열린 데가 얘 캐드가 유추하기로는 이런 데가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거 나는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어딘가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는 데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자, 해치 그 다음에 여기 삭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해치 보시면 여러가지 해치 패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솔리드예요. 여기 오른쪽 여기 상단에 보시면 솔리드 그라디언트 패턴 유저 디파인 나오는 거 보이시죠?
패턴의 종류들입니다. 눌러보시면 나올 거예요. 맨 첫 번째가 솔리드입니다.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 나오는데 중간쯤 내려가면은 이렇게 GR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쭉 보이시죠? 요건 그라데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라데이션이라는 건 어떤 첫 번째 색에서 두 번째 색으로 내가 지정한 두 개의 색이 자연스럽게 싹 바뀌는 거, 요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가겠죠. 이 그라데이션 효과만큼은 색상을 여기서 부여해 줍니다. 파란색이니까 주변에 있는 색상을 적용해 줘야 잘 어울리겠죠. 선형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실린더 그라데이션, 역실린더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원형 그라데이션, 반원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커브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이 반대되는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되는 반원 그라데이션,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맨 마지막이 사용자 정의 패턴입니다. 사용자 정의 패턴은 이 스케일하고 그 크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쭉 해보시죠. 솔리드, 그 다음 일반 패턴, 그 다음 그라데이션, 그 다음 유저 디파인까지 하나씩만 쭉 눌러보세요. 자, 사용자 정의 패턴 같은 경우는 여기 스케일이 곧 패턴과 패턴, 요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됩니다. 이 스케일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되고 앵글이 각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45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또 하나 0도이어도 여기 프로퍼틱스를 누르면 여기 더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격자무늬로 나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있는 이 바닥 있죠. 이게 이제 이런 격자무늬 타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패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또 하나 레이어를 바꿔줘야 돼요. 해치 레이어는 보통 파란색을 씁니다. 그래서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해치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 이제 홈탭 눌러서 해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프로퍼틱스 누르면 여기에 바로 레이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성 창에 여기 해치, 여기 레이어 바꾸는 창이 있습니다. 자, 레이어도 한번 바꿔 보시죠. 서클, 반지름 10, 그 다음 라인, 쿼드란트, 간격은 5mm입니다. 옵셋 5mm. 자, 여기는 2.5mm. 필렛, 해치. 이때 솔리드 체크해주면 자, 금방 그려지죠. 여기에 이제 트림 취하면 자, 이렇게 생긴 과제물입니다. 서클, 반지름 10, 라인, 그 다음에 15도 각도로 한 번 더, 자, 그 다음 트림, 자, 라인, 자, 이렇게요. 이 선과 이 선이 연장하면 이렇게 돼요. 이 선과 이 선이 연장하면 됩니다. 맨 끝선이에요. 필렛 이렇게요. 그래서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선 연장하고요. 다시 필렛 트림으로 잘라주고요. 다시 선 연장하고요. 다시 필렛
트림으로 자르고요. 선 연장하고요. 다시 필렛, 선 연장하고 트립.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런 경우는 해치를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마무리해 보시죠. 그러니까요. 자, 서클 잔지름 10mm, 자, 라인, 그리고 P라인, 이때 위드 2mm. 그러면 금방 모습 만들어졌죠. 해치 경계 클릭하면 경계 찾아줍니다. 자, 어떤가요? 굉장히 작죠.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사용자 정의요. 자, 체크, 더블, 크기도 100mm. 이거 작네요. 자, 500mm. 그러면 500mm 패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 데도 마찬가지. 여기도 다른 패턴을 찾아서 넣어 봅니다. 뭐가 좋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얘는 거꾸로 1이겠죠. 자, 어떤가요? 1이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mm. 한 20mm 하니까 조금 나오네요. 30mm, 다시요. 50mm. 자, 50mm 하니까 모습이 이제 좀 잡히네요. 그죠? 자, 한번 이 도면 그려서 저처럼 해치를 전부 다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해치를 할 겁니다. 자, 패턴이고요.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하얗게 나오죠. 이유가 두 가지예요.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스케일 값을 너무 크게 주거나 너무 작게 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스케일 값을 적당히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여기 셋 오리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셋 오리진이요. 원점 맞추기예요. 지금 보시면 얘는 벽돌입니다. 그러니까 벽돌의 원점이 여기나 여기가 돼야 됩니다. 셋 오리진을 누른 다음 원점을 이와 같이 맞추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요. 제가 여기다가 서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해치, 그랬더니 경계가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 Associative라는 항목을 켜놨습니다. 이거 어레이 할 때 Associative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어레이 할 때 Associative는 연관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연관 해치라고 합니다. 해치할 때는 반드시 저 Associative가 켜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경계를 움직여 버리면 이와 같이 경계가 재계산됩니다. 심지어 경계가 이렇게 중간에 걸쳐지더라도 이렇게 경계가 재계산돼요. 경계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경계를 재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스트레치로 경계를 늘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경계가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요. 경계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재계산됩니다. 그래서 해치는 Associative를 켜고 작업을 합니다. 만약에 Associative를 끄면 경계를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치는 Associative를 켜야만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해치 Associative 켜고 이동하기, 경계를 제가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여기 해치와 여기 해치가 따로따로 돼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로 인식을 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여기 옵션을 눌러보면 separate hatch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치 분리하기요. 이렇게 이미 경계가 나눠진 경우는 해치를 분리해 줘야 돼요. separate hatch.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서로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경계 안에 경계, 그리고 다시 경계, 다시 경계.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해치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해치. 그러면 경계는 다 찾아요. 경계는 다 찾지만 맨 바깥쪽 거 하나만 들어갑니다. 자, 이때 여기 옵션에 보시면 여기 아우터 아이슬란드 디텍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만 경계를 씁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노멀 아이슬란드 그러면 이렇게 노멀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노멀 방향입니다. 첫 번째 경계는 해치가 들어가고, 두 번째 빠지고, 세 번째 들어가고, 네 번째 빠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돼서 들어가는 걸 노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다 찾아줘요. 그 다음에 이그노어는 경계 무시하기. 아예 경계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해치. 자, 그러면 지금은 이그노어니까 다시 노멀로. 지금 얘가 노멀이죠. 여기 경계 보면 셀렉트가 있고 리무브가 있습니다. 리무브는 경계 제거예요. 이렇게 경계를 제거해 줍니다. 셀렉트는 경계 추가입니다. 자, 이 경계 리무브와 셀렉트를 이용해서 경계를 얼마든지 추가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셀렉트 하면 경계를 이와 같이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렉탱글, 아니 렉탱글보다는 라인. 자,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중간에 서클도 제가 이렇게 그렸고요. 그래서 트림으로 제가 잘랐습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비폴리는 경계를 하나 만드는 걸 비폴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픽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냥 내부 경계점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부 경계를 따라서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게 비폴리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비폴리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비폴리 할 때 보시면 여기 오브젝트 타입이 두 개입니다. 리전하고 폴리라인하고 두 개예요. 지금 우리 폴리라인으로 했는데 리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동하기. 자, 얘는 리전입니다. 얘는 리전이고요. 비폴리. 이번엔 폴리라인입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2D에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리전은 3D도 아니고 2D도 아닌 그 중간 2.5D입니다. 이거 면을 채워보면 알아요. 이렇게 면을 채워보면 이렇게 면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2D상이라 얘가 티가 나질 않아요. 라인, 트림. 자, 폴리는 트림이 되죠.
리전은 트림이 안 돼요. 여타의 명령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D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리전에 대해서 다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서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서클을 저처럼 그려보시죠. 여러분들 이거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리전을 할 때는요,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리전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리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역입니다. 영역이란 뜻이고, 첫 번째는 닫힌 도형만 됩니다. 회곡선이라고 하죠. 회곡선만 가능해요. 개곡선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교차 도형은 안 돼요. 선 중에 이렇게 교차가 된 거 있죠. 얘는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씩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라인, 여기 열려 있죠. 자, 리전,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그럼 이렇게 떠요. 자, 4개의 객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0개의 루프, 닫힌 도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0개의 리전을 만들었습니다. 아예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리전 안 돼요. 두 번째, 자, 선이 여기 꼬였죠. 자, 리전, 얘도 안 돼요. 이렇게요. 여기 읽어보면, 자, 1개를 찾았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0개의 리전이, 그리고 0개의 리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1개도 못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도 안 돼요. 여기 꼬여 있죠. 분명히 여기 매듭이 안 풀어졌단 말이죠. 자, 리전, 객체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1개의 루프, 1개의 닫힌 도형이 발견됐는데 결국은 리젝트 됐습니다. 퇴출됐다는 얘기예요. 왜요? 여기 자기 자신이 꼬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0개의 리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필렛을 통해서 선정리해 버리면 돼요. 자, 리전, 그러면 보세요. 1개의 루프를 발견했고 1개의 리전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하나씩 해보시죠. 자, 여기를 전부 다 리전으로 바꿀 겁니다. 여기 교차되어 있는데 상관없어요. 이렇게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꼬인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른 객체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리전으로 바뀝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리전은 리전 명령어는 특별한 건 아니고 요렇게 3개의 명령어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니온이라는 얘기는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이요. 단축 명령어는 UNI. 인터섹트는 교집합.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는 차집합. 합집합이죠. 합치기. 교집합은 교차. 차집합은 빼기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집합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유니온 같은 경우 A 합집합 B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B 합집합 A하고 결론은 같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자, 유니온 2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도형이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인터섹트는 교집합입니다. 교차하는 부분만 만드는 거예요. 여기
근데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A하고 결론이 똑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선택합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서브트랙트는 백입니다. 빼기. 서브트랙트는 백이에요. 차집합입니다. 얘는 서로 달라요. 어디서 뭘 빼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브트랙트, 그 다음에 원본 선택하고 엔터, 뺄 도형 선택하고 엔터. 다시 볼까요? 원본 도형 선택하고 엔터, 뺄 도형 선택하고 엔터. 그럼 원본에서 싹 빠지겠죠. 얘가 차집합입니다. 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각형을 두 개를 그려보시죠. 얼라인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정렬 명령어입니다. 원래 얼라인이라는 명령어는 3D 명령어입니다. 2D 명령어가 아니에요. 참고로 얘는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색상 바꿨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면에 얘가 갖다 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로테이트하고 이동해야죠. 얼라인, 얘가 움직입니다. 엔터. 첫 번째 점, 이 점이 일로 가야죠. 퍼스트 소스 오브젝트, 그 다음 데스티네이션, 세컨드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그 다음에 서드 소스 포인트를 물어보는데 서드 포인트, 세 번째 점이 없는 거죠. 3차원은 세 점을 이용해서 움직이는데 이건 2D잖아요. 그러니까 서드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엔터. 그러면 캐드가 한번 더 물어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이 다르죠? 맞출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요, 안 맞출 거예요. 가서 붙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퍼스트 소스, 데스티네이션, 세컨드 포인트, 데스티네이션, 엔터. 자, 이번엔 예스. 비율을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비율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얼라인, 퍼스트, 데스티네이션, 세컨드, 데스티네이션. 작죠, 그죠? 자, 엔터, 예스. 가서 붙는 거 보이시나요? 두 번째 포인트의 크기, 그러니까 퍼스트에서 세컨드까지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 정렬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10분 쉬었다 하죠.
자, 다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여기 유저 그린 app 데이터 있죠? 자, F2 키를 누르면 선택하고 F2 키 누르면 이렇게 딱 블럭 져서 나옵니다. 이거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복사하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딱 클릭해 주면 됩니다. 요 경로 지워지면 안 돼요. 자, 복사 한번 해보시죠. 이제 파일 탐색기를 띄웁니다. 이 파일 탐색기는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E를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파일 탐색기도 띄워 보시죠. 여기 즐겨찾기를 누르는 게 아니고 그 오른편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데 이때 컨트롤 V 그리고 엔터.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수정해야 될 파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acad iso.pgp 아니 pat 파일하고 acad iso.lim 파일하고 acad.pgp 파일하고 이렇게 세 개입니다. 얘가 해치, 패턴, 정의 파일입니다. 얘는 선, 모양, 정의 파일이고요. 얘는 단축키 파일입니다. 종종 이거 바꿔서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바꾸는 방법을 조금 배워볼까 합니다. 자, 먼저 해치 패턴이요. 제가 여기다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acad.pat 파일 있죠. 요건 인치 파일입니다. 이 쓰시면 안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보면 acad iso.pat 파일 있죠. 요거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에서 오픈이 됩니다. 만약에 메모장에서 오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연결 프로그램 있어요. 이건 안 되시는 분들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추가 앱 누르시면 여기에 메모장이 나와요. 저는 메모장이 위에 있네요. 메모장 선택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메모장이 뜹니다. 자, 한번 오픈해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Customize for ISO Scaling AutoCAD 해치 패턴 써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여기 솔리드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별표 (0, 0, 0,100) 90도 0,0 900, 450, 100, 마이너스 100. 얘는 토시가 틀리면 에러가 납니다. 다 수정했죠? 여기 보시면 쉼표 같은 거 있죠. 숫자 뒤에 다 쉼표 찍어놨죠. 그죠? 제일 마지막 숫자에만 쉼표가 없습니다. 그죠? 자, 저장. 해치. 그 다음에 여기 눌러보시면 제일 첫 번째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플로어라고. 이렇게 강화마루 패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엔터. 자, 강화마루 만들어졌네요. 서식은 이렇게 써요. 별표가 시작이라는 뜻이고 패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쉼표 쓰고 패턴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이에요. 0도 방향, 90도 방향, 처음 나오는 숫자가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 좌표, 시작 X 좌표, 그 다음 숫자가 시작 Y 좌표, 그러니까 X, Y 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0도 방향으로 그려라. 0,0에서 그려라. 0,0에서 선 하나만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번에 이 선이 하나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 어디선가 이렇게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 선의 위치요. 두 번째 선의 위치가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0,0에 아니 0,100 떨어진 자리에서 0도 방향으로 그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이 선에서 두 번째 선에 나타날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선 X좌표, 두 번째 선 Y좌표입니다. 그 다음이 간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 지금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했잖아요. 플러스는 선을 그리란 뜻이고 마이너스는 건너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mm짜리 선을 그리는데 요 간격이 100mm 간격으로 선을 그려라, 이런 뜻이 됩니다. 얘는 90도 방향으로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란 얘기죠. 근데 0,0에서 그리고 그 다음 점이 900에 450에 나타난다는 뜻이고 선이 점선이네요. 100mm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다시 100mm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딱 우리가 지금 그렸던 것만큼만 지우고 다시 저장해 봅니다. 자, 두 번째는 acad iso.lin입니다. 자, 똑같이 보면 여기 line type definition 파일이라고 뜨죠. 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바로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열어보시죠.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별표가 시작이란 뜻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패턴의 이름 my center, 그 다음에 패턴 설명 센터, 그 다음에 모양 설명 다섯, 한 칸 띄우고, 자, 이렇게 모양을 설명을 했습니다. A자를 씁니다. 선은 A자를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격을 표현합니다. 5mm 선을 그리고 마이너스 1mm 건너뛰고 1mm 그리고 마이너스 1mm 그리고 다시 5mm 그리고 마이너스 1mm 건너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mm 건너뛰고 그리지 말란 얘기죠. 그 다음 1mm 선을 그리고 마이너스 1mm 선 그리지 말고, 얘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중심선이에요.
여기 있네요. 알리아스, 별명, 쉼표, 별표, 그 다음에 풀 커맨드, 명령어, 전체 명령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쭉 따라 내려갑니다. QQQ를 찾아볼까요? 알파벳 순이니까 쭉 내려가 봅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다가 제가 QQQ를 했고, 쉼표, 별표, 서클, 원그리기입니다. 자, 저장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적용되느냐? 아니요, 적용 안 돼요. 언제 적용된다고요? 캐드를 껐다 켜야만 적용됩니다. 캐드를 끄고 다시 실행했습니다. 자, QQQ. 그럼 서클 실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아까는 언노운 커맨드라고 했지만 지금은 QQQ 하니까 서클 그려지죠? 네. 생각보다 현장 나가면 이렇게 단축키를 자기 입맛대로 바꿔서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